말 못하는 어머니가 30년간 몰래 기록한 일기장. 자식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유산을 찾아 방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금고 안에서 나온 건 낡은 일기장 30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첫 페이지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단 2줄. 너희의 밑바닥을 보았다.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거라. 전 재산은 이미 사회에 기부된 뒤였습니다. 침묵은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긴 사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끝자락에 영순이 앉아 있다. 소파 중앙엔 아무도 없다. 넓고 푹신한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지만 영수는 언제부터인가 그 끝 팔걸이에 겨우 걸친 자리에만 앉는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가구보다 조금 덜 중요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납득한 사람처럼. TV에서는 트로트 가수가 환하게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볼륨은 꽤 크다. 하지만 영순의 귀엔 그 소리가 닿지 않는다. 그녀의 눈은 TV 화면이 아니라 현관문을 향해 있다. 오늘도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됐다. 삐걱. 현관문이 열렸다. 큰아들 재명이 넥타이를 풀며 들어선다. 영순의 눈이 반짝 살아난다. 입술이 미세하게 열린다. 그 찰나 재명의 시선은 어머니를 그냥 통과한다. 벽을 보듯 공기를 보듯. 그는 어머니 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방으로 사라진다. 문이 닫힌다. 영순의 입술이 다시 닫힌다. 반짝였던 눈도 이내 가라앉는다.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낡은 양말로 시선을 내린다. 바늘에 실을 꿰고 구멍난 뒤꿈치를 천천히 메운다. 손이 느리다.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는다. 부엌에서 며느리 선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여보, 오늘 과일 사왔어. 근데 진짜 어차피 못 알아들으시는데 뭐하러 비싼 걸 사냐고. 혼잣말인 척하지만 들리도록 하는 목소리다. 영수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바늘을 쥔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인다.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영순의 귀는 없는 것으로 취급받았다. 처음엔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다. 지금은 그냥 스며든다. 살갗 아래로, 뼛속으로. 저녁상이 차려진다. 재명과 선희, 그리고 막내딸 지수가 둘러앉는다. 영순도 자리를 잡는다. 식탁 모서리 가장 좁은 쪽에. 수저를 들기도 전에 선희가 재명에게 말을 건넨다. 지수는 휴대폰을 보며 반찬을 집는다. 아무도 영순의 밥그릇을 채워주지 않는다. 영순은 스스로 국을 뜬다. 천천히 조용히. 그때 영순의 손이 물컵을 건드렸다. 컵이 식탁 위를 굴러 물이 쏟아진다.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영순에게 꽂힌다. 재명이 한숨을 쉰다. 길고 무거운 한숨.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행주를 집어들며 입술을 꾹 깨문다. 지수는 물에 젖은 자기 소매를 보며 눈살을 찌푸린다. 아무도 괜찮으냐고 묻지 않는다. 영순이 넘어진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지만 그건 상관없다. 이 집에서 영순의 실수는 용납의 대상이 아니라 처리의 대상이다. 영순은 고개를 숙인다. 눈빛에서 뭔가가 지워진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각자의 방으로 흩어진다. 영순은 혼자 식탁을 닦는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왔다. 이 집에서 영순의 존재는 그 정도의 무게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영순은 장롱 서랍 가장 깊숙한 곳을 연다. 낡은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를 꺼낸다. 일기장이다. 표지가 헤어지고 모서리가 닳았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손때가 베어 종이 색이 변했다.
영수는 방바닥에 앉아 무릎 위에 일기장을 올린다. 펜을 든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쓴다. 말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하루를. 밤 11시. 영순의 방불은 꺼져 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잠든 줄 안다. 늘 그 시간이면 불이 꺼지니까. 하지만 영수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있다. 천장을 본다. 오늘따라 잠이 오지 않는다. 몸이 무겁다. 마음이 더 무겁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처음엔 소곤거림이었다. 영수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다.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벽은 얇고 밤은 고요하고 자식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재명이 먼저 말을 꺼낸다. 이번에 세무사 만나봤는데 명예 이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고. 선희의 목소리가 뒤를 잇는다. 그러니까 제가 뭘 했어요. 진작에 정리했어야 한다고. 근데 어머니가 도장을 안 찍어주시잖아요. 지수가 끼어든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다. 오빠가 다 가져가려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 상가 건물이 얼만데. 나는 어떡하라고. 야, 목소리 낮춰. 낮추긴 왜 낮춰. 어차피 엄마 못 알아들어. 영수는 눈을 감는다. 감아도 소리는 들린다. 못 알아들어.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박힌다. 못 알아들어서 괜찮다는 말. 못 알아들으니까 들켜도 된다는 말. 영수는 그 문장의 무게를 이불 속에서 혼자 받아낸다. 손이 이불 끝을 꽉 쥔다. 거실의 대화는 계속된다. 상가 건물의 평수, 시세, 지분. 숫자들이 오간다. 영순이 30년 전 새벽마다 일어나 반찬 가게를 열고 손이 터지도록 일해서 마련한 그 건물이 지금 자식들의 입안에서 분할되고 있다. 영수는 울지 않는다. 눈물이 나지 않는다. 이미 오래전에 이 감정을 다 써버린 사람처럼 그저 듣는다. 1시간쯤 지났을까? 거실이 조용해진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방문들이 닫힌다. 집안이 다시 어두워진다. 영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복도를 지나 선희가 사용하는 안방 쪽 문을 스쳐 지나간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온다. 아직 자지 않는 모양이다. 영순이 멈춘다. 문 앞에 선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선다. 이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 나 다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두드리지 않는다. 영수는 다시 걷는다. 부엌에 들어가 물을 한 잔 따른다. 창문 너머 골목이 어둡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인다. 영수는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컵을 손에 쥔 채 서 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른다. 새벽 2시. 영수는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연다. 일기장을 꺼낸다. 오늘은 손이 떨린다. 펜을 쥐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불을 켜기도 싫어서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에 기대어 쓴다. 한 글자 한 글자.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난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운다. 상을 차린다. 밤새 들은 것들을 얼굴에 내비치지 않는다. 눈 아래 그늘이 짙지만 인매는 평온하다. 재명이 나온다. 선희가 나온다. 지수가 나온다. 아무도 어머니의 눈 아래 그늘을 보지 않는다. 영수는 자식들이 밥을 먹는 동안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한다. 등을 보인 채로 물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덮는다. 아침 6시. 영수는 전날 밤부터 불려둔 미역을 건진다. 손으로 물기를 짜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참기름을 두른 냄비에 미역을 볶는다.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채운다. 불 조절을 한다. 너무 세면 탁해지고 너무 약하면 맛이 안 난다. 영수는 이 국을 50년 넘게 끓여왔다.
눈을 감고도 끓일 수 있다.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다. 아무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래서 스스로 끓인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만큼은 제대로 된 국물을 마시고 싶어서, 살아있다는 걸 이렇게라도 확인하고 싶어서. 국이 끓는 동안 영수는 상을 차린다. 자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한다. 재명이 넥타이를 매며 나오고 선희가 화장을 하다 말고 나온다. 지수는 머리를 묶으며 식탁에 앉는다. 아무도 오늘이 어머니 생일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 영순도 말하지 않는다. 재명이 숟가락을 들다 멈춘다.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영순이 봉투를 본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다. 재명이 계속 말한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내용은 단단하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정신이 오락가락하실 때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상가 명예 이번에 그냥 넘기시죠. 나중에 더 복잡해지기 전에. 영수는 서류를 바라본다. 손을 뻗지 않는다. 선희가 옆에서 거든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금 문제도 있고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수가 국그릇을 밀어낸다. 이 국 왜 이렇게 간이 없어? 미역국이 이러면 어떡해? 그리고 휴대폰으로 배달 앱을 연다. 영수는 지수의 그 손을 본다.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리는 것을 본다. 자신이 새벽 6시부터 끓인 국이 밀려나는 것을 본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표정도 바꾸지 않는다. 그냥 본다. 배달 음식이 오자 식탁이 북적인다. 자식들은 먹으면서 서로 말한다. 상가 시세 이야기, 세금 이야기, 옆집 누가 얼마에 팔았다는 이야기. 영수는 그 대화 안에 없다. 미역국 냄비 앞에 앉아 혼자 국을 뜬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때 지수가 재명에게 목소리를 높인다. 오빠가 혼자 다 가져가려는 거잖아. 나한테도 있어. 나도 딸이야. 재명이 맞받는다. 야, 그럼 내가 그동안 어머니 곁에 있었어? 나는 이 집에서 같이 살았잖아. 선희가 끼어든다. 같이 살면서 얼마나 모셨다고. 목소리들이 뒤엉킨다. 식탁이 전쟁터가 된다. 그러다 재명이 홧김에 내뱉는다. 말도 못하는 노인네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순간 조용해진다. 영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영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 손잡이를 잡는다. 미역국이 담긴 냄비. 새벽부터 끓인 국. 오늘 하루만큼은 제대로 먹고 싶었던 국. 싱크대 앞에 선다. 국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린다. 미역이 배숙으로 사라진다. 영수는 빈 냄비를 씻는다. 뒷모습이 흔들리지 않는다. 어깨가 내려앉지도 않는다. 그냥 씻는다. 그날 밤 영수는 일기장을 편다. 마지막 페이지다. 빈칸이 얼마 남지 않았다. 펜을 든 손이 오늘따라 느리게 움직인다. 한 줄을 쓰고 멈추고 또 한 줄을 쓰고 멈춘다. 다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는다. 일기장을 덮는다. 마침표 하나를 찍듯 조용히. 장례식장 3일째 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뒤 홀에는 자식 셋만 남았다. 영순의 영정사진이 국화꽃 사이에서 조용히 웃고 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다. 살아생전 그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언제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재명이 입을 연다. 어머니 통장 어디 있는지 알아? 지수가 눈을 닦던 손을 멈춘다. 오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알아야 정리하지. 나중에 더 복잡해지기 전에. 선희가 낮은 목소리로 끼어든다. 인감도장이랑 통장 한 번도 못 봤어요. 방 서랍 어딘가에 있겠죠.
세 사람은 영정사진을 등지고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장례가 끝났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영순의 방으로 향한다. 슬픔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얼굴로 손은 이미 서랍을 향해 뻗는다. 재명이 장롱문을 열어 젖힌다. 선희가 화장대 서랍을 뒤진다. 지수는 침대 밑을 들여다본다. 통장이 없다. 도장이 없다. 현금도 없다. 재명이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잡아당긴다. 안쪽 깊숙이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가 있다. 두껍다. 재명은 그것을 꺼내 손수건을 풀어낸다. 일기장이다. 낡고 헤어진 일기장. 재명은 잠깐 멈추었다가 옆으로 밀어두고 다시 서랍 안쪽을 더듬는다. 아무것도 없다. 선희가 옷더미를 헤집는다. 지수가 베개 밑을 뒤집는다. 아무것도 없다. 그때 지수가 옷장 선반 위를 발견한다. 손이 닿지 않아 의자를 가져다 올라선다. 선반 위에 가득 쌓인 것들을 끌어내린다. 박스 하나가 쏟아진다. 일기장이다. 한 권이 아니다. 쏟아진 박스 안에 일기장이 가득하다. 크기도 제각각이고 색도 다르다. 누군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한 권씩 채워온 것들이다. 지수가 멍하니 선반 위에서 내려온다. 세 사람이 그 더미를 바라본다. 30권이다. 재명이 먼저 한 권을 집어든다. 아무 페이지나 펼친다. 자신의 이름이 보인다. 손이 멈춘다. 다음 줄을 읽는다. 그 다음 줄을 읽는다. 얼굴이 굳는다. 페이지를 넘긴다. 또 자신의 이름이 나온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나온다. 날짜와 함께 정확하게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선희가 다른 권을 펼친다. 읽다가 입술을 깨문다. 며느리라는 단어 옆에 자신이 부엌에서 중얼거렸던 말이 그대로 적혀 있다. 어차피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 문장이 어머니의 글씨로 반듯하게 써져 있다. 선희는 책을 덮었다가 다시 펼친다. 덮었다가 다시 펼친다. 지수는 가장 오래된 권을 집어든다. 15년 전 날짜가 첫 장에 적혀 있다. 읽어 내려가다 자신이 중학생이었을 때의 일이 나온다. 용돈을 달라고 떼를 쓰다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던 날. 어머니가 그날 밤 무슨 마음으로 이 페이지를 채웠는지가 한 글자씩 담겨 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닦지 않는다. 집안이 조용하다. 세 사람은 각자 일기장을 들고 앉아 읽는다. 말이 없다. 가끔 페이지 넘기는 소리만 난다. 어머니는 말을 못한 것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어머니의 말은 이 종이 위에 살아있었다. 매일 밤 불을 끄고 가로등 불빛에 기대어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재명이 일기장을 무릎 위에 내려놓는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창밖을 본다. 눈이 빨개진다. 그는 울지 않으려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하지만 턱이 떨린다.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렸다. 그 사실이 재명의 가슴 한복판을 뒤늦게 강타한다. 비수처럼이 아니라 파도처럼.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밀려왔다 또 밀려오는 것처럼. 영순의 방에는 아직 어머니의 냄새가 남아있다. 30권의 일기장이 바닥에 펼쳐진 채 세 사람을 에워싸고 있다. 마지막 일기장 맨 뒷장에 봉투가 붙어 있었다. 재명이 발견했다.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여놓은 작은 봉투였다. 뜯는 손이 떨렸다.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한 장은 공증이 찍힌 기부 증서였다. 상가 건물을 포함한 전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환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날짜는 3년 전이었다. 자식들이 밤마다 거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그 무렵이었다.
재명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다. 손에서 힘이 빠졌다. 나머지 한 장은 편지였다. 어머니의 글씨로 가득 찬 편지. 영수는 말을 못했지만 글씨는 반듯했다. 평생 글씨 하나는 고왔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의 글씨였다. 재명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읽다가 멈췄다. 목이 막혔다. 다시 읽었다. 선희가 옆에서 같이 들여다봤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편지지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편지의 중간쯤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너희의 밑바닥을 보았다.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다.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거라. 지수가 먼저 무너졌다. 소리도 없이 어깨가 흔들렸다. 편지지가 손 안에서 구겨질 것 같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선희는 입술을 꾹 눌러도 소용없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 바닥에 떨어졌다. 재명은 편지를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복수하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저주하지도 않았다. 그저 보았다. 다 보면서도 매일 아침 부엌에 서서 밥을 지었다. 국을 끓였다. 상을 차렸다. 그 손으로. 그것이 세 사람을 가장 깊이 찌르는 것이었다. 모진 말 한마디, 원망 한 줄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밥을 차렸다. 그 침묵이, 그 밥상이 지금 이 방 안에서 세 사람의 가슴을 조각조각 부수고 있었다. 재명이 일어났다. 영순이 쓰던 침대로 걸어갔다.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직접 깬 이불이었다. 재명은 그 위에 얼굴을 묻었다. 냄새가 났다. 어머니 냄새. 파스 냄새와 오래된 면 냄새가 섞인 어린 시절부터 맡아온 그 냄새가 아직 거기 있었다. 재명의 등이 크게 흔들렸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다.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했다. 선희는 부엌으로 갔다. 영순이 매일 서서 설거지를 하던 그 자리 앞에 섰다. 싱크대 옆 작은 선반에 어머니의 고무장갑이 걸려 있었다. 낡고 구멍이 난 고무장갑. 왜 새 것으로 안 바꿨을까? 왜 한 번도 새 것을 사다 드리지 않았을까? 선희는 그 장갑을 손끝으로 건드렸다가 손을 걷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수는 거실 구석으로 갔다. 어머니가 매일 앉아 마늘을 까던 자리였다. 방석이 남아 있었다. 낡고 납작하게 눌린 방석. 그 자리에 앉아 보았다. 딱딱했다. 어머니는 이 딱딱한 자리에서 날마다 마늘을 까고 콩을 다듬고 고추를 썰었다. 가족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구석에서 지수는 방석 위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세 사람은 말없이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닫기 전에 재명이 한번 돌아봤다. 영순의 방이 보였다. 불이 꺼진 방, 이불이 개어진 침대, 서랍 위에 가지런히 놓인 일기장 30권,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다. 영순이 봄에 손수 심어놓은 꽃이었다. 자식들은 그게 거기 있는 줄도 몰랐다. 아무도 물을 준 적이 없는데 꽃은 피어 있었다. 재명이 마당을 지나쳐 걸어나갔다. 선희가 따라 나갔다. 지수가 마지막으로 나가다 그 꽃 앞에서 잠깐 멈췄다. 쪼그려 앉아 꽃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일어나 걸어나갔다. 대문이 닫혔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꽃만 피어 있었다.